한동훈 의원이 처음에는 복당 서두를 거 없다 그러다가 야 이거 그 내가 전략자산이니까 내가 열심히 싸울 텐데 왜 나를 활용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입장 변화가 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부정선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이 지금 완전 망할 지경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대로 놔뒀다간 진짜로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뭐 한동훈 의원도 천천히 들어온다 그러는데 뭐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느슨함 같은 것들이 생겨나니까 아 그거 아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 라는 어떤 입장에서 빨리 복당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그 스탠스가 바뀌는 그런 거라고 저는. 오늘 첫 번째 진단사항 뭔지 화면으로 먼저 볼까요? 네, 장동혁 물러나면 땡땡땡. 네, 이제 지금 이제 뭐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가 사실 4대 12로 참패를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서울이 이기고 또 뭐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면서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버티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장동혁이란 브랜드로 이제 뭐 앞으로의 선거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의구심이 많은 시선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장동혁의 넥스트 장동혁은 누구냐 해서 뭐 이제 언더 찐윤이라 불리는 세력에서는 뭐 이제 차기 당대표를 서류 면접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당권파가 이진숙 의원 이번에 보궐선거로 들어왔죠. 이분을 밀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뭐 또 넥스트 장동혁의 이름이 또 이제 뭐 좀 유력 인사 입에서 나온 건 처음인데 뭐 우리 김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진숙 론에 대해서? 글쎄요, 그게 그 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면 고성국 씨나 혹은 전한길 씨나 이런 분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반적인 당원들이 혹은 당의 그 의원들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동의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말을 위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땡땡땡 앞서 화면에 있었는데 땡땡땡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니 땡땡땡이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네. 윤상현 의원 엄청 하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안철수 의원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주진우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내세우자. 그게 이분들이 다시 친윤으로 아주 강성 친윤으로 돌아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든 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뭐 박 의원님은 어떻게 넥스트 장동혁 이준석 대표가 이진숙 씨를 얘기하는 거는 그 작정하고 망해라. 그러니까 만약 야지를 넣는다는 식의 만약 언더찐님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작정하고 망하자는 얘기인 거죠.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어리석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벌써부터 이제 난가병에 들뜬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난가하면서. 근데 떡 줄 사람이 생각을 해야 김치국도 마시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다 하겠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뭐 끝까지 버티고 최고위원들이 이게 뭐 그냥 눈치 보면서 계속 자리 보존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멍들겠죠.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차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고 장동혁 대표가 급기야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서 좀 막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제압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그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모처럼 이제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맞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칫하면. 네,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그 당권 아까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당권 주자들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아까 소위 서두에서 말한 언더찐윤이라는 그룹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찐 실세 이제 다수의 영남권 의원으로 이루어진 이분들이 사실 누구를 당 대표로 미르냐 사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내년 다음 총선에서 이제 공천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또 당선되는 게 목표가 아마 가장 높을 텐데 그러려면 당 대표로 누구를 밀어야 되느냐 이런 언더찐윤들의 이런 그 구상
맞는 당 대표는 누구일까?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궁금증을 많이 갖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제 만약에 김채훈님이 언더진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잖아요. 이분들이라면은 이제 누구를 언더진윤에 의해서 많이 두드려 맞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하면서 맞아 보면 상대를 그러니까요, 잘하게 되잖아요. 이게 왼손으로 때릴지 오른손으로 때릴지. 그렇지. 누구를 밀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뭐 언더진윤이라는 그게 우리 그냥 말은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미 거의 형해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리더가 없어요. 일단 권성동 의원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또 뭐 그 불행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윤한홍 의원도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네. 원단 찐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사람 박성민 무슨 뭐 이런 등등 몇 명이 있어요. 김기현 뭐 이분들이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그 광범위하게 과거의 윤석열이라는 그늘 밑에서 혜택을 입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광범하게 느슨하게 퍼져 연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단일한 대우로 움직여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55대 48이었잖아요. 근데 배현진 의원 해외 나갔으니까 55대 49예요, 정확히는. 네. 그럼 몇 표 난 게 아니거든요. 6표밖에 차이는 안 난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뭐 누구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밀겠다라는 것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굉장히 그래서 그걸 노리고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더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뭐 압도적으로 뭐 특정 후보를 미는 이런 그림은 생각보다는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배출시키긴 했지만 뭐 이제 그게 표가 압도적이지 않고 김도엽 의원도 만만치 않은 표를 얻어내면서 사실상 뭐 이제 반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게 약간 이제 언더 찐윤이라고 하는 세력들의 이런 결속력 이런 것에도 뭐 좀 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뭐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언더진윤이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이제 기득권의 그 몸통이 아니고 언더진윤이라고 그래봐야 몇 명이나 남았겠어요. 저는 범영남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TK, PK 그렇죠. 연합.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늘 주류였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지금도 주류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한편에 있고. 네. 그러나 또 너무 급격한 변화를 추구했을 때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이걸 동시에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김대호 의원이 생각보다 표를 많이 얻었고 네. 결선까지 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점식 의원이 되는 네. 이게 여전히 이제 자신들의 안위 여기를 이제 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네. 그 주류 그룹 내에 네. 어떻게 이제 변화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네. 대체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관측은 뭐 장동혁 대표를 끝까지 두고 볼 수는 없을 거다. 당내 구성원들이. 네. 다만 이제 아직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된 거죠. 자기들의 이해관계, 서로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네. 그런데도 기술적으로 보면 네. 지금 그만두면은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가지고 잔여 임기만 하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그건 조금 낭비적이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다가 6개월 이내로 좁혀졌을 때 어떻게 보면 아니면 그에 근접했을 때 비대위를 잠깐 거쳐서 2년짜리 당대회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 선출로 내년 2월 3월 이렇게 되잖아요. 가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이에요.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고. 있죠. 다만 이제 저는 뭐가 됐든 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큰 방향성을 잃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로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로 그 뒤로는 계속 보수가 일시적인 반등은 있었지만 그 침체 후 내리막이고 리더십을 잃고 방향성을 잃는 네. 이제 그런 그 연속 선상에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보수 재건이라는 거는 당장의 무슨 당내 세력 재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가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이 넘는 그런 이제 부침의 기간을 다 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정치적 좌표를 세우는 이런 일일 거예요. 네. 굉장히 이게 좀 큰 일이고 네. 그 당장에 그래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내에 들어오고 뭐 당권 경쟁에 나서고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당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변해야 된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생각이나 혹은 비전이나 이걸 좀 하나로 모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조금은 다들 작은 그런 목적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는 것 같아서 이게 잘 정리가 될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지금 그 당내 그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엄연히 지금 이 조직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지금 부정선거, 네. 그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부정선거라는 답변이 더 높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당원 토양이 상당 정도 오염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장동혁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뿌리를 바꿔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게 당장 어떻게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의총에서 장동혁 거취는 나중 문제고 지금 저 참정권 침해 사태를 뭘로 볼 거냐, 우리 당론은 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정선거 아니다. 그냥 심각한 부실이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제도적 해결책에 방점을 둘 거고 무슨 소리냐 저거 부정이다 이러면 계속 이제 올림픽공원 나가가지고 저거 할 거예요. 근데 후자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엔 답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참 그 참정권 문제는 이제 좀 바로 다를 텐데 그 전에 이제 뭐 김채원께 하나 여쭤보면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당선됐는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차기 당권 주자로도 당연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한동훈 의원실이 이제 10층에 의원회관 10층에 자리 잡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많은 뭐 의원들이 뭐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요. 근데 뭐 이제 좀 이분은 별로 한 의원이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분도 찾아오나 뭐 이렇게 싶을 만한 분들이 좀 있나요? 아니 저는 뭐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떤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저도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예, 그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갈 이유도 없잖아요. 저 원했는데. 아이 뭐 구경 갈 수도 있죠. 예, 그거는 뭐 그리고 뭐 한 대표도 거기 이제 계속 그 상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아까 저 얘기하신 대로 오늘 의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의총이라는 게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에 대해서 거취 문제가 나오니까 야, 그 계급 자기 계급 대고 얘기해. 그러면 나 투표해서 나 만약에 그 당원들이 요구하면 나 물러날게. 그 대신 당신도 물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입 다 다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였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논쟁이 불이 붙는 거는 그 잠실 사태를 가지고 논쟁이 불이 붙을 그러겠죠.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라고 지금 당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당론도 아니고 당신 혼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는 공격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감정 충돌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과거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의원들 모두가 지금 뭐 절반 이상이 다 도저히 장동혁 체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요, 부산 의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야, 한동훈이 보니까 이번에 한동훈하고 어느 정도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박완수 경남지사는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누구야, 한동훈 대표하고 각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박미식 후보와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박형준 시장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다음에 부산에서 만약에 그 한동훈과 이제 거리를 두거나 밉보이거나 이러면은 당선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있다고요.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거고 대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보면 지난번에 그 김부겸 총리가 그 지기는 했지만 상당한 역량을 보여줬잖아요. 굉장히 선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 상당히 좀 변화의 움직임이 크게는 아니지만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오늘 의총에서 누가 나서서 과거처럼 야, 한동훈 말도 안 되고 말이야, 우리 장동혁 위주로 가자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거의 못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TV조선이 이틀 연속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맹공을 가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나가라. 야, 도저히 저 사람을 얼굴로 내세워서는 보수가 괴멸하겠다. 무슨 당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 전체가 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글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내년까지 가야 된다. 중간에 무슨 일인가 터져요. 일이 터지게 돼 있어요.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실수를 하든가 아니면 뭐 언론의 추적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보도가 되든가 아니면 당원들에 의해서 격렬한 반발이 그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뭐 다 당장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달 이내에 그런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당선되고 나서 이제 복당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약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다가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복당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도 뭐 그렇게 서두른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얘기하고 지금 저 장동혁의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은 그나마 해악이 덜한데 뭘 자꾸 해요. 부정선거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국민의힘한테 더 부담이 되고 국민의힘이 변화하거나 뭔가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약화시키니까 저 시간을 오래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아마 그 점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한동훈 의원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뭐 장동혁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공존하기 쉽지 않잖아요.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빨리 끝내야 뭐 본인 복당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겸사겸사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결국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뭐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지 않으면은 버티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의원들이 어떻게 종지를 모으느냐,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그 소화적인 그런 각자의 안위를 넘어서서 조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수권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대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뭐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없다면 어쨌든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든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참정권 침해 사태는 선거 이후에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일어났고 여야 따로 없이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한 문제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한테는 일종의 기회예요. 그렇죠. 지금 여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가 제가 보기엔 저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 불만이 그 여권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으로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종의 반사 이익을 지금 거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반사 이익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동안에 이제 자신들 스스로가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전열을 정비해서 야당다운 견제력을 행사하려면 내부에 저런 이제 말하자면 장동혁 리더십과 같은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보여왔던 이제 그런 어떤 황당무계한 일들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뭐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나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부정선거를 외치겠다. 이러면 이제 될 일도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당이 절대 안 물러설 겁니다. 국정조사에서고 뭐 특검에서고 뭐 제도 개선하고 애서고 기타 이 국회 운영 뭐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국민적으로 고립되는 일인데 저거는 가만히 둬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게 좀 국민의힘으로서 급선무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그 동안에 뭐 처음에는 이거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없다, 복당 서두를 거 없다 그러다가 야 이거 그 내가 전략자산이니까 내가 열심히 싸울 텐데 왜 나를 활용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입장 변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 저희도 그랬어요. 그냥 이런 일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부정선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이 지금 완전히 망할 지경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대로 놔뒀다간 진짜로 큰일 나겠구나. 아니 그리고 이 지금 잠실 사태로 인해서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어떤 내부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고 그쪽의 무능이라든가 대응 무대책 이런 것들도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걸 부정선거 쪽으로 몰고 가면은 나중에 다 희석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뭐 한동훈 의원도 천천히 들어온다 그러는데 뭐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느슨함
같은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거 아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빨리 복당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그 스탠스가 바뀌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체제에서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도 뭐 사실상 복당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허용해 줄 리는 만무해 보이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장 대표가 어쨌든 바뀌어야 한 대표도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뭐 이제 뭐 버티고 또 이제 국민의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번에 뭐 보궐선거 당대표가 되면 총선권 당대표를 못하니까 뭐 이제 내년으로 미룬다는 시나리오가 작동하게 되면 한동훈의 복당 계속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는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할 뿐이지 뭐가 될 것이다, 뭐가 안 될 것이다라는 거를 단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